지금 이 교재를 구입해서 교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교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 자히스토리라는 교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법을 알려줄게. 일단 이 자히스토리 교재의 장점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 이 자히스토리 교재 같은 경우는 유형별 문제를 제공하고 있어. 수능 대비를 할 때 첫 단계가 유형별 문제풀이법을 아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 교재는 유형별로 문제를 이해하고 정답을 논리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 그래서 수능을 대비한 학생들이 가장 먼저 풀어보는 문제집이 자히스토리 교재이고 실제로 추천을 많이 하기도 하지. 그리고 이 자히스토리 교재의 두 번째 장점은 해설지의 넘사벽 설명이야.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는 해설지의 해설만 보고 문제집을 결정해도 된다라고 할 만큼 해설지가 중요하단 말이야. 이 자히스토리 교재 같은 경우는 해설지에 정답의 근거라던가 오답의 함정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다른 기출문제집보다 활용도가 좋아서 정말 추천할게. 세 번째, 기출문제집이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문제풀이법만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와 문법과 같은 기본적인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교재는 단어와 문법까지도 다루어주고 있어. 기본적인 단어장을 제공하고 있고 해설지에 필요한 문법 설명이 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배경 지식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풀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어와 문법과 같은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교재를 통해서 기본적인 문제풀이 이외에 기초 실력까지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이 자히스토리 교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 자, 이제는 이 교재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일단 이 교재를 사용할 때 학생들이 유형별로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건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목적 문제부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쉬운 유형부터 하나씩 마스터해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 유형 중에 가장 쉬운 유형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표라던가 내용일치, 실용문 이런 부분일 거야. 일단 이렇게 쉬운 유형의 문제에서는 대부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쉬운 유형부터 풀기 시작하는데 쉬운 유형은 실수 잡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여기까지 쉬운 유형을 마스터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한 부분부터는 유형별 문제풀이법을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지금부터 유형별 문제풀이를 할 때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지 알려줄게. 자, 목적 찾기 문제 유형을 예를 들어 설명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각 유형별 문제의 첫 부분에는 예시 지문이 나와 있고 학생들이 이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이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는 예시 지문과 설명한 부분은 학생들이 되도록이면 꼼꼼하게 읽었으면 좋겠어. 이 부분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 여기 나온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유형별로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 되도록이면 꼼꼼하게 읽어서 정확히 어떤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뒤에 나와 있는 유형별 기출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거야. 처음 문제를 풀 때는 실전처럼 시간을 재서 푸는 거야. 여기 문제에서 3번부터 8번까지를 제한시간 12분 내에 푸세요 라고 시간까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처음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을 지켜서 푸는 거야. 첫 번째는 시간을 재서 풀어보고 채점을 한 다음에 바로 해설지를 보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데 이제는 시간 제한 없이 풀어보는 거야. 이렇게 시간 제한 없이 풀어보는 이유는 시간의 압박으로 문제를 못 푼 건지 정말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푼 건지 이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간 제한 없이 문제를 푸는데 이때 또 한 가지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 지문에서 정답을 확신했던 문장이 분명히 존재할 거야. 다시 말해서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문장인지 중요하지 않는 문장인지를 학생들이 확인하면서 그리고 그 부분을 표시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이 부분이 나중에 학생들이 해설지를 보고 근거를 맞춰 볼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제를 풀 때 반드시 단서가 되는 문장을 표시했으면 좋겠어.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을 마무리했어. 이제는 해설지를 보면서 비교를 하는 과정이 남았지. 단순히 채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은 단서가 해설지의 단서와 맞는지 비교를 하는 과정이야.
그리고 해설지를 보면은 정답과 오답의 근거가 나와 있어. 그래서 내가 정답을 찾았을 때 내가 정확한 단서를 잡아서 정답을 찾은 건지, 문제가 틀렸으면 내가 왜 오답을 정답이라고 생각한 건지, 이런 부분을 해설지를 보면서 비교하는 거야. 이 자기소리 교재 같은 경우는 왜 정답 그리고 왜 오답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이 해설지의 설명을 비교해 가면서 내가 틀린 부분이 왜 틀렸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설지를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잘 활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을 해. 그래서 해설지를 보고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 첫 번째, 단서 문장을 비교하는 것. 두 번째, 내가 정답을 찾았으면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 이 부분까지를 꼼꼼히 했으면 좋겠어. 자, 이제 마지막 단계야. 학생들이 단순히 기출문제집을 풀고 내가 여기서 나온 문제를 맞았다, 틀렸다, 왜 맞았다, 왜 틀렸다 라고 확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고 복습하는 과정이 필요해. 단순히 이 기출문제집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풀이만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학생들이 수능 전까지 끝까지 잡고 가야 할 부분이 단어와 구문과 어법이야. 분명히 문제를 풀다 보면 단어에서 막히거나 문법에서 막히거나 구문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 부분을 다시 꼼꼼하게 해석을 하면서 학생들이 복습하는 과정에서 잡아가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이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는지 자료를 미리 만들어 왔어. 첫 번째는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일단은 직독직해하는 연습을 해야 돼. 여기 해설지 같은 경우에 끊어읽기가 되어 있으면서 직독직해로 해석이 되어 있지. 이런 식으로 앞에서 뒤로 가면서 직독직해로 해석을 하면서 머리로 이해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로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표시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은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야. 꾸준히 잡고 가야 할 부분이라는 거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형광펜으로 표시한 다음에 숫자를 매겨서 아랫부분에 이렇게 뜻을 적어놨다는 거지. 나중에는 이렇게 노란색 부분을 보면서 뜻을 말할 수 있으면 단어 암기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의 형광펜 같은 경우는 단서야.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떠한 단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는지, 다시 말해서 전체 지문 중에서 중요한 문장, 단서가 되는 문장을 표시해 둔 거지. 그리고 기본적인 문법적인 것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빨간색 볼펜으로 표시를 했어. 그래서 도치, 관계부사, 수동, 관계부사 이런 식으로 문법적인 요소를 적어둔 거야. 그리고 아랫부분은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적어둔 건데 이 문제를 풀 때 이 글은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이 이거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 문제를 풀 때 이러한 것을 보고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두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간이 부족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포스트잇을 이용했는데 문장 구조가 복잡한 문장이 있으면 따로 표시해 두고 문장 구조를 표시한 다음에 아래에 이런 식으로 직독직해로 해석까지를 적어봤어. 복습을 할 때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자기만의 정리 자료를 만들어 보는 거야. 해설지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을 학생들이 전부 다 모른다고 할 순 없잖니. 이 부분에서 아는 것은 빼고 모르는 부분만을 다시 정리해 두는 거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어느 부분을 알고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를 알아야지만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지.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한 것을 참고로 해서 학생들도 자기만의 필기법을 익혀서 꼼꼼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 자, 오늘은 이렇게 자히스토리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자히스토리 교재를 사서 기출문제집을 많이 풀면은 당연히 수능에 도움이 되겠지만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어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선생님의 자히스토리 공부법을 참고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책 한 권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학생들의 영어 실력에 많이 도움이 되길 바랄게. 영상 봐줘서 고마워. 안녕.